예, 국내 증시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입니다. 지속된 우려의 변수였죠. 예,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시장은 받아들이는지 여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약 후강의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계속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소폭을 하락을 했지만 일단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이제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이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과 그다음에 미국의 9월 산업 생산 지수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도 기존 0.4% 성장해서 0.1% 이제 수축으로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향후에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다시 좀 제기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금리도 좀 크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61%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 장 마감을 하면서 1.59%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분기 기업 실적 자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실적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팩트셋에 의하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41개 그 업체 중에서 80% 이상이 주당 EPS를 시장 예상치보다 초과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시장 예상 초과치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3분기 때는 지금 10%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그 기업 실적치가 생각만큼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니까요. 향후에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하면 이제 83.87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유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향에 우리 시장은 악재를 보게 될까요? 호재를 보게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약재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 쪽으로. 네, 그렇죠. 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좀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 상승을 하면서 지금 6개월째 계속 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는 아마 이게 3%대로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원유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가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물가 상승률도 지금 3%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012년 2월 3%를 기록한 이후에 아마 그거를 넘어서는 10년 만에 최고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이제 이렇게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는 충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10월 17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국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72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일단 그 최고 10년 내, 그러니까 2014년 10월 달에 기록한 이 가격 이후에
지금 최고의 기아 가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리터당 1,796원, 이제 1,800원 선에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뭐 2014년 11월 25일 날 뭐 1,803원 이후에 최고 가격이니까요. 이런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물가 부분으로 아마 전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장에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공급망도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전력난하고 더불어서 지금 해운 관련된 운임 적체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아마 공급망 혼란은 내년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도 불가피한 거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지금보다는 아마 소폭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담은 양가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생산 차질로 인해서 거시경제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체들은 이익 마진에 대한 부담이 있죠. 반면에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뭐 물가 안정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배당 관련주가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다가갈수록 이제 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제 이슈 구몰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찬바람 불면 배당이죠. 네, 그렇죠. 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큰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뭐 지난 2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한 7% 하락을 했는데요. 뭐 배당 관련 지수는 2% 내외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배당주 관련 쪽으로는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정유 회사나 아니면 비철금속 관련 회사, 또 아니면 가스 회사 중심으로는 아마 배당 수익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미리 주신 내용에서 이제 비철금속 관련 종목으로 고려아연, 풍산, PJ메탈 주셨고요. 정유업체, 배당 섹터, 가스 섹터 괜찮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섹터 이야기 조금 더 좁혀서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앞서서 이제 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LG와 스텔란티스의 맞손을 잡은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K 컨텐츠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분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어저께 이제 LG 솔루션하고 이제 스텔란티스 관련돼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 규모는 이제 4조 정도 되고요. 일단 생산 능력은 4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일단 스텔란티스는 계속 이제 올 여름 동안 계속 삼성 SDI하고 합작설이 나왔는데요. 일단 결국은 이제 LG하고 이제 협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공장 증설에 아마 LG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이제 2025년까지 북미 생산 능력을 이제 150기가와트 아워로 이제 상당히 이제 늘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솔루션 관련된 이제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지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NF나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그다음 일진 머티리얼즈 쪽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 컨텐츠 관련돼서는 전일 영상 제작사 중심으로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 이제 K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타클로스가 이제 지난 1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마이 네임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액션 느와르 장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이제 쇼 TV 부분으로 해서 지금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2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6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까 K 콘텐츠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또 연이어 이제 대작 시리즈가 이제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TVN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23일 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덴트폴 드라마라고 하고 있는 이제 지리산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일단 작가가 이제 김은희 작가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연이 전지현, 주지훈 씨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11월에는 지옥, 그다음에 12월에는 고요의 바다라는 이제 대작 그런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공개될 그런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대감이 아마 시장 내에도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조금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일단 넷플릭스하고 거래가 되면 이제 판권을 다 넘기는 그런 이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하고 폭스콘하고 관계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넘기는 순간 뭐 제작비 외에 추가적인 수익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수익이 지금 넷플릭스 한 1조 정도 지금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거를 만든 국내 제작사는 250억, 제작비 말고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 관련돼서 뭐 글로벌 흥행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그 제작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향후에 이렇게 넷플릭스하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 체인이 아닌 다른 판매 채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른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으니까요. 뭐 단기적인 어떻게 공개되는 여부보다는 이게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 반영되는 거 보면 미래 가치를 끌어다 반영시키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 것인가 뭐 이런 관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습니다만 이 오징어 게임의 단발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흥행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다른 OT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은 컨텐츠 제작 주문을 넣지 않을까라는 이런 스토리인데 그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볼만하다. K 컨텐츠 말씀 주셨습니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예. 네, 탑픽은 요즘 지리산을 만든 A스토리가 이제 탑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한다라고 하고 넷플릭스가 물론 이제 흥행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OTT 쪽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다른 OTT에 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스토리 탑픽으로 말씀 주셨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예, 이렇게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